네, 2020년 8월 6일 이정문입니다. 오늘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죠. 국정원에서 처장이면은 요즘 뭐라 그러나요? 팀장이라 그러던가 하도 이름을 바꿔서 정보부처라 얘기하면 과장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급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그분을 대표자로 해서 50명의 의원이 대외안보정보원 법을 내놨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가정보원법이라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운영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법도 있고 한데 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명칭도 바뀌니까 대외안보정보원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보고 나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뭐 하자는 정권인지 진짜 조금 험한 말을 하면 싸가지가 없는 정권이구나.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국가정보원은요. 지금 미국에는 CIA하고 FBI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CIA는 해외 정보기관.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그러면 다 바다로 나가니까 해외인데 사실은 대외 정보기관이죠. 그 다음에 FBI는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이 정상적인 국가들은 대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MI5는 국내 정보, MI6는 대외 정보입니다. 영국의 MI는 Military Intelligence. 이제 과거에는 군이 정보를 다 했으니까 군 정보기관 중에 넘버 5는 국내, 6는 외국 뭐 이런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SVR이 대외 정보 활동, 그 다음에 FSB가 국내 정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눠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나라들의 입장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정보를 갑자기 합치고 싶어 해요. 합치고 싶어 하는데 처음에 어떤 국가적 그런 뭐 판단 때문에 둘을 별도로 만들었다가 지금 합치지를 못하고 그대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정보기관이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정보기관은 16개로 꼽습니다. 그걸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FBI, CIA, 뭐 NSA 쭉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각자 움직이면서 각자 대통령, 각자 장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연방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2001년도 9.11 테러를 당할 때 어느 정보기관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기관은 몰라가지고 서로 정보기관끼리 서로 정보 교류가 없다 보니까 9.11을 허용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갑자기 안 나는데 우리 기무사하고 우리 군 정보사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광통신으로 가는 걸 잘라놓고 있었어요. 왜? 서로 자존심 싸움이 있고 뭐 밥그릇 싸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저도 기자로서 정보를 다루지만 저도 제가 아는 정보 잘 안 줍니다. 제가 줄 때는 그만한 이제 대가를 받고 주거나 이렇게 뭐 제가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는 하지만은 정보는 쉽게 안 줍니다. 정보가 결국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기관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보 안 하는 건 그래서 자기는 혼자 공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쟤네한테 필요한 정보를 안 줘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한 게 9.11 테러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겪은 다음부터 두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는 국방을 제외한 우리를 하면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미국은 이제 우리는 국경이라고 하는 게 휴전선밖에 없는데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선은 군을 둘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국경수비대. 걔네들은 뭐라더라? 거기 이제 관세도 해야 되니까 국경수비대라는 게 있어요. 해안경비 말고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군을 제외한 모든 국내 세이프티, 안전을 담당하는 기구를 다 묶어서 국토안보부, 홈랜드 시큐리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랑 비슷한 게 우리는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16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통합해서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DNI입니다. Director of Intelligence, National Intelligence.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다 통합해서 CIA가 이런 정보를 구했는데 FBI한테 피하면 일로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교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국내와 대외 정보를 나누는 게 지금 와서는 통합다는 게 좋다는 뜻이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미 오랜 역사와 그게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5.16을 하고 나서 이제 김종필 씨를 시켜서 미국의 CIA를 모방해서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CIA를 모방했으면은 그때 중앙정보부를 대외 정보 위주로 가야 되는데 국내 정보까지 다 하게 만들었어요. FBI하고 합쳐놓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중장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뭐 김대중 씨를 일본에서 납치오기도 하고 뭐 누굽니까 그 프랑스에서 우리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씨를 어떻게 공작해서 손을 봤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손을 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북 공작도 굉장히 세게 했었고요.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적 필요가 있으면 국내에서 정치 개입도 많이 했어요. 그 아마 특활비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누구를 세우면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까지 다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무소불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 때 그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쏴 죽인 게 11.6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쏴 죽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보부를 개편을 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 NSP로 바꿨죠. 그게 전두환 정부 때 오다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는데 국가정보원까지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내와 대외 정보를 통합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CIA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국정원 모델을 상당히 좋아하고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 이런 우리나라 권력기구에 대한 이 개편 문제를 스타디를 좀 했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여당인 사람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국회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개편하는 거냐, 좋으냐라고 해보니까 결론은 자기네가 정권을 잡을 때는 현 시스템이 제일 좋아. 근데 자기가 정권을 잡지 못하면 지금 시스템이 나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니까는 좋다고 해서 그냥 처음에 손을 댄다고 하다 그냥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 손을 안 대는데 현재 이 정부가 들어와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찰은 국가경찰, 그 다음에 뭐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나누겠다. 이거 다 스타디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지금 손을 대서 대외안보정보부로 정보원으로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이 내놓은 대표 발의안 법안을 제가 봤어요. 전체 24조, 25조, 몇 조까지 있나요? 부칙이 있어서 그런데 한 24조까지 있는 걸로 보입니다. 27조까지 있습니다. 이 법을 쭉 보면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미국의 CIA를 염두에 두고 만든 부서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법을 대외안전정보원법으로 변경한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쭉 읽어보면은 거의 이 대외정보원 기구를 미국의 CIA처럼 국외 정보를 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국내 정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정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이 정보를 만들고 거기서 공작도 합니다. 지금 이동재 기자 사건에 대해서 한상혁 방송심의위원장이 뭐 누굽니까 변호사하고 뭐 어떻다 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소송 걸고 하는 거 이거 다 보게 되면 권언유착 검언이 아닌 권력기관하고 언론이 공작을 한 이런 것들이 다 정치에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다툼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가 생산되는 곳은 정치권인데 정치를 봐야 됩니다. 정보기관은 다 봅니다. 어느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가만 안 두면요 이 사람들이 정보를 적에게 갖다 주고 누설을 해서 이상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금지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처벌 조항이 셉니다. 기존 국정원법에 따르면은 징역 7년 이하에 처한다가 가장 직권남용에 대해서 가장 센 건데 여기에는 뭐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통신감청 뭐 누설 굉장히 많이 써서 처벌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활동은 아예 못하도록 한 거죠. 오로지 북한하고 대북만 하게 뭐죠 회의만 하게 해놨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불법 감청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정원이 하는 것, 정보기관이 하는 게 뭡니까? 미행 감시, 도청, 감청,
그다음에 필요하면 사람 잡아오는 뭐 납치, 필요하면 죽이기도 하죠. 뭐 그럼 굉장히 뭐 아주 용어가 있죠. 007 영화 보게 되면은 뭐 하라고 딱 은어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외 공작하는데 그거 안 하고 됩니까? 근데 이 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 대외 안보 정보원은 해외 대외 정보 기구로 만들었는데 도감청도 못 하고요, 감시도 못 하고, 미행도 못 하고, 납치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국정원을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국외 정보기관으로 변경을 하라라고 해놨는데 이 법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외 정보기관은 국내 우리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이제 무력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는 적국을 상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경쟁국 상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해외에서는 해외 활동하는 정보기관들은 도청, 감청, 납치, 미행, 감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나간 공작원들이나 첩보원들은 걸리면 바로 사형당합니다. 미국의 CIA 요원들이 많이 희생됐죠. 그래서 미국 CIA 본부에 가면 그 희생된 사람들을 별로 딱 해서 이름 없는 별들로 별을 쭉 표시해 놓습니다. 그 지난번 아프간에서 하나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미국 CIA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그 아프간 적대 세력이죠. 그걸 포섭을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갖고 자기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CIA 요원 다 모아라 한꺼번에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CIA 아프간에 있던 거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자폭을 해버렸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희생된 미국 CIA 요원들은 자기네 그 탑에 그 이제 별로 새기죠. 우리 국정원도 국정원 앞에 가면 보온탑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실명이 들어가 있어요. 탑 안에. 근데 그 중에는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공작하다 죽은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이 몇몇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좀 엉터리긴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게 해외 공작, 대외 공작입니다. 근데 이 법은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낸 법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대외 안보 정보는 해외에 나가서 그런 공작을 못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북한한테 만세 부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죠? 이게 우리 그 대외 국정원을 국내 정보기관으로 바꾸면서 이런 제약을 했다 그러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겠다. 국민에 대한 불법 감청을 도청, 납치를 막기 위해서 했다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법을 대외라는 단어를 넣어서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완전히 대외 정보기관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모순이고 이거 만든 사람 누구지? 제 극단적이라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정도. 중국에 또는 미국에 가서 우리 공작원들이 공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러시아 가서도 해야 되는데 이 법대로라면은 현지 가서 우리 장비 갖고 가서 도청 감청 해야 되잖아요. 그걸 걔네들이 막으려고 러시아 가면 FSB, 미국 가면 FBI가 막 추적하고 하는데 우리 법 자체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대외 정보원이 아니고 국내 정보원이 이렇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외 정보원으로 해놓고 나서 이렇게 모든 특수활동 공작이라고 하는 걸 못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적행위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걸로 지금 이걸 쭉 보면서 이거 지금 정부 여당이 크게 착각했구나. 국가정보원을 국내 정보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런 조약을 걸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대외 정보원, 대북과 해외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름도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꿔놨는데 근데 줄줄이 검거보게 되면은 공작의 기본 활동들을 다 제약하고 처벌장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7년형에 거한다, 뭐 불법 도감청을 하면 뭘 한다, 뭐 한다. 와, 직권남용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치 관여를 하게 되면 10년 이런 식으로 무기의 사용에는 뭐 줄줄이 걸어놨습니다. 그 국정원법에서는 7년 이하인데 여기는 되게 10년 이하로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정보원이 공작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 법은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발 정부 여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인데 뭐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대공수사권을 뺏었잖아요. 뺏기로 해서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대공수사권을 갖는 게 경찰이겠죠 앞으로. 그럼 경찰에다 이런 걸 적용을 시켜야지. 오케이? 경찰이 앞으로 FBI를 만들기 때문에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건 큰 틀에서부터 자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걸 내놓고 하라는 거는 그리고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내란죄 같은 게 들어갑니까? 내란을 하려면 국내에서 무력을 일으키는 단체들한테 적용되는 문제인데 이건 아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만들자는 세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국내와 해외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서 대북 대외 활동 정보까지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띄어내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그래서 국내에는 뭐가 난리가 나더라도 대북 대외 작전은 공작은 계속하자. 그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반영돼서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정작 그럼 대외정보원은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모조리 처벌하고 뭐 한다, 불법 도감청 못한다 이렇게 다 걸어놓으면 공작 세계에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국내에만 통하는데 그 장비는 국내에서 만들어가서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국내에서 만든 도청 장비 자체가 불법이 된다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이거를. 왜 이런 법이 나왔죠? 이건 철학도 없고 개념도 없고 국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 법 작성에 관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김병기 의원이 실력 없는 국정원 직원이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군대 국군법을 만들면서 총을 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이렇게 쭉 집어넣은 거랑 비슷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맞겠죠. 그래서 적을 상대할 때는 살인을 해야 되는 게 군대 아닙니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주인을 물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투견용으로 만든 투견용 개인데 근데 일찍 물지 못하게 해놓은 이렇게 하는 게 투견입니까? 가서 상대방의 재물이 되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한테 우리를 갖다 바치는 거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지. 지금 이 법이 아직 뭐 국회 상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정부 여당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거 대단한 실수고 대단한 실수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면요. 제가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데 이거 각 신문사 이제 주필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외 정보를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제약을 많이 걸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 상황들이에요. 국내 상황들. 그러면 국내 안보 정보원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바꾼다고 했어야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뭐 하나 1조 2조 따질 것도 없어요. 새로 해야 됩니다. 김병기 의원님 다시 검토하시고요. 여기 뭐 발의자의 이낙연 전 총리도 계신데 이낙연 뭐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민주당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아니면 이건 대대적인 국가 망신이고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의 망신이고 대통령의 망신으로 이어집니다. 정부 여당의 대외 안보 정보원법 발의를 보면은요 국어 실력이 없다는 게 대본에 드러나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 국가정보원을 국내정보원으로 바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정부 여당대로 개정안을 만들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대외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대북 해외정보기관을 바꾼다고 해놓고 나서는 일일이 국내정보기관에 해당되는 법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정보기관이 뭔지. 그리고 국어 실력이 너무 없는 참 한심한 작태입니다.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들, 이건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정부 여당 실망했습니다. 일개 기자의 충고이지만 가볍게 듣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